자본은 본래 국경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장면은 그 익숙한 문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국경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오랜 국가 서사마저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 사회가 느끼는 혼란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충격에 가깝다. 사건은 화려했다. 그리고 잔인할 만큼 상징적이었다. LA 베벌리 힐스. 세계 자본과 이미지가 교차하는 그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로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물밑 움직임 속에서 극소수만 초대된 비공개 스폰서십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선택은 아시아 스포츠 산업 지형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 자리에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토요타의 수장과 소니그룹의 최고 경영자. 이들은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민 영웅 오타니 쇼헤이의 에이전트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기다린 사람은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의 에이전트였다. 1시간이 넘는 대기, 로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이 장면은 단숨에 상징이 되었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던져진다. 왜 일본 기업들은 자국 최고의 스타를 두고 역사적 감정적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캡틴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흘러나왔다는 지금은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돈이 된다는 발언은 과연 과장된 소문일까? 아니면 냉혹한 계산의 결과일까? 이 사태는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오타니 쇼헤이는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대기업들의 마케팅 부서는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다. 유출된 소니그룹의 내부 보고서에는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다. 오타니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는 일본 내수 시장과 북미의 야구 팬층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확장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반면 손흥민은 전혀 다른 자산이었다. 그는 축구 선수다. 그리고 축구는 특정 국가의 스포츠가 아니다.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동시에 관통하는 세계 공용어다. 손흥민 한 명을 브랜드 전면에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200개에 가까운 국가에 동시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을 한다. 같은 100억 원을 투자했을 때 한쪽은 일본 중심의 판매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글로벌 매출 곡선을 그린다. 그 차이는 냉정했다. 결국 일본 대기업 총수들은 선택했다. 애국심이 아니라 수익성을, 자존심이 아니라 주주 가치를. 그렇게 리무진은 손흥민이 머무는 호텔 앞으로 향했다. 그날 밤 베벌리 힐스 호텔 VIP 라운지의 풍경은 한편이 블랙 코미디처럼 전해진다. 토요타 회장은 손흥민 측과의 미팅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서라인을 총동원했고 같은 시각 오타니 측에서 걸려온 재계약 관련 전화를 중요한 일정을 이유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 특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현지 기자의 SNS 한 줄은 그 장면을 결정적으로 요약했다. 토요타 회장이 손흥민의 에이전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자본 가치 앞에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다. 소니의 행보는 더 노골적이었다. 브랜드 정체성조차 재편할 기세로 손흥민과의 협업 한정판 제품을 위해 사실상 백지수표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손흥민 효과라는 파도에 어떻게든 올라타겠다는 절박함, 자존심보다는 생존과 성장이라는 선택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산케이 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토요타 임원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일본 기업이 일본의 영웅을 두고 한국 선수를 택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타니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야구를 보나요? 남미에서 오타니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전 세계가 아는 이름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인 모델보다 한국인 모델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이 한 문장은 일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흔들려온 경제적 자신감의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이다.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이 더 이상 일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본 대기업 임원의 입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온라인 반응은 격렬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체념. 차라리 이해는 간다. 나라면 나도 손흥민을 쓴다. 라는 댓글이 분노 속에서 섞여 나왔다는 점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인정하기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스포츠를 넘어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산업으로 폭발했다. 단 한 벌의 코트, 단 한 장의 사진. 그것이 글로벌 매출을 30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광고도, 캠페인도, 연출도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이동 중의 한 장면이 전 세계 소비자의 행동을 바꿨다. 이 지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 파워가 아니다. 신뢰의 축적이다. 손흥민은 화려한 언행으로 주목을 끄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절제된 태도, 꾸준한 성실함, 그리고 문화권을 초월해 안정적으로 소비되는 이미지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패션 산업이 원하는 것은 튀는 얼굴이 아니라 오래가는 얼굴이다. 손흥민은 그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한다. 타미 힐피거 CEO가 이건 패션 역사상 지적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는 일화는 상징적이다. 그것은 매출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해온 가치가 단번에 증명된 순간에 대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이제 선수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문화적 매개체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라는 가장 비싼 자산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나는 이 현상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손흥민 효과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태도와 성과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은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하나의 브랜드이자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이번 사건은 그 문장이 얼마나 잔인하게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개인이 쌓아올린 신뢰와 성실함이 국경을 넘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도 증명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지금 세계에서 갖는 무게다.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니의 행보는 일본 사회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소니가 손흥민과의 협업을 전제로 한 한정판 제품 출시를 위해 사실상 조건 없는 제안을 건넸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브랜드의 자존심보다 손흥민 효과에 올라타겠다는 판단이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선택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현장에서 산케이 신문 기자가 도요타 임원에게 왜 일본 기업이 자국의 스타를 외면하고 한국 선수를 후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일본 사회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 임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오타니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야구를 봅니까? 남미에서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반면 손흥민은 런던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아는 슈퍼스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인 모델보다 한국인 모델이 10배, 아니 100배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돈이 된다. 이 한 문장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경제적 자신감이 무너진 일본 사회의 가장 아픈 지점을 정면으로 찔렀다. 문화와 경제의 주도권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음을 일본 대기업 임원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자 야후재팬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도요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오타니를 버릴 수 있나라는 비난과 함께 솔직히 사장이라면 손흥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인정도 뒤따랐다. 분노를 넘어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사회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압도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단 1시간 만에 글로벌 매출이 30배 가까이 폭등한 전에 없는 현상. 그 계기는 놀랍게도 손흥민이 입고 등장한 코트 한 벌이었다. 축구장이 아닌 전혀 다른 무대, 바로 글로벌 패션 산업이었다. 손흥민은 공식 행사도 광고 촬영도 아닌 공항 이동 중 자연스럽게 한 벌의 코트를 입고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이 공개되자 전 세계 패션 커뮤니티와 SNS에는 동일한 질문이 쏟아졌다. 저 코트는 어디 브랜드인가? 불과 수십 분 만에 브랜드 내부 데이터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패션 아이템의 매출이 하루 만에 두세 배만 올라도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손흥민의 착용 사진이 확산된 지 정확히 1시간 만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매출은 기존 대비 약 30배까지 치솟았다. 일부 국가는 순식간에 품절 상태가 되었고 서버 지연 현상까지 발생했다. 브랜드 내부 관계자들조차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업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광고 효과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왜 손흥민이었을까? 대한민국의 세계에는 간판 수많은 스포츠 스타와 그녀가 인플루언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손흥민은 중이라는 다르다. 소식까지 그는 실력뿐 아니라 신뢰의 많은 상징이다. 이들이 의문을 스캔들이 가졌다. 없고 이미지 변동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 문화와 국경을 그녀는 넘어 호감을 얻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패션은 옷을 파는 산업이 아니라 정체성을 파는 산업이다. 손흥민은 그 정체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성실함, 절제, 겸손이라는 이미지가 옷과 결합되는 순간 소비자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가치를 구매하게 된다. 사람들은 손흥민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흥민이 가진 분위기를 담고 싶어서 그 옷을 선택한다. 이것이 기존 셀럽 마케팅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이 사건의 상징적 마무리는 타미 힐피거 CEO의 발언이었다. 그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패션 역사에서 기적에 가까운 순간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